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스터디해 보았습니다. 최대 주주는 정부가 18%, 산업은행이 한 33%, 두 군데 합하면 51%라서 상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영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한국전력을 캡코라고 하는데요. 한국전력은 6개의 발전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 남부, 동서발전 이렇게 6개가 있고요. 한국전력의 역할은 뭐냐? 이런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거를 사다가 파는 거예요. 전기를 구매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100%고요. 송배전 사업은 당연히 하겠죠. 이 발전 자회사들이 6개가 있는데 이 6개가 시장 점유율이 100%가 아닙니다. 시장 점유율은 67%입니다. 나머지 한 33%는 민간 발전회사들이 발전해서 그것을 한국전력이 사서 민간이나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 봐주시죠. 한국전력의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이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거에 대한 거를 알아야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입니다. 여기는 전기를 생산하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 한 한국전력에 판매합니다. 한국전력은 이걸 사다가 고객에게 팔고요. 이 매출이 80원, 이 매출이 100원이라면은 자, 연결을 해보죠. 100% 자회사니까 한국전력 연결 재무제표는 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제표를 다 끌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한 덩어리라고 보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요. 매출액은 이 100원 더하기 80원에서 180원이 이게 절대 아니고 이 80원은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에게 간 매출 100원만 인정받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한국전력 올해 3분기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 부분을 보시죠. 작년 기준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2019년도 전기 판매 부문 매출이 59조, 원자력 발전 부문 매출이 9조, 화력 발전 부분이 24조. 이렇게 다 더하면은 96조 정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 원자력 발전 부분이 매출한 거는 내부 매출이라는 거죠. 한국 수력 원자력이 전기를 만들어서 한국전력에 판 겁니다. 모회사, 100% 모회사인 한국전력에 팔았기 때문에 이건 제거시켜야 되고 화력 발전 부분도 남동발전, 서부발전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게 한 24조. 이것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36조를 제거하고 59조가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전력이 발전원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발전량이 자, 연결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다 같은 회사입니다. 한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보면은 한국전력의 총 석탄 발전량이 한 46%고요. 올해 3분기 기준입니다. 원자력이 한 39%, 그 다음에 LNG가 11% 이렇습니다. 1등은 석탄이고 2등은 원자력,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LNG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한국전력 연료비 구성을 보시면은 석탄이 총 발전량은 46%를 차지하는데 연료비를 차지하는 비중은 62%예요. 그리고 LNG는 더 심합니다. 총 발전량의 한 11%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연료비 비중은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대로
원자력은 보시면은 8.2%밖에 안 됩니다. 총 발전량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39.3%잖아요. 근데 연료비 구성은 8.2%다. 그래서 석탄 LNG 발전은 원가가 높고 연료비가 높고 원자력은 연료비가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2018년, 2019년에 뭐 계속 적자를 봤는데요. 올해는 흑자를 봤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유가 하락, 석탄 LNG 가격 하락이 돼서 연료비가 감소해서 흑자 전환이 된 거죠. 심플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도 3분기와 올해 3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 3분기에는 연료비 총액이 거의 14조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한 11.5조, 그래서 마이너스 16.5%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석탄 가격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7% 빠졌고 LNG는 21.5%, 유류는 7.3%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석탄과 LNG, 한국전력이 가장 많이 쓰는 연료들이잖아요. 이 가격이 하락 추세입니다. 보시면은 20년의 하락 추세.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유연탄, 그러니까 석탄이죠. 석탄도 올해 보시면은 하락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올해 흑자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엊그저께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가 아주 좋더라고요. 한국전력이 모처럼 반등했다. 하지만 발목 잡는 환경부담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시죠.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반등했다는 거예요. 최근 주가가 한 10% 정도 올랐는데 지난주에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은 유가 하락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전기료를 올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전기료를 낮추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현재 당장은 유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익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을 반영해 지금 현재 실적은 악화된다. 당장의 실적은 악화된다.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변동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나 LNG, 석탄 이런 가격이 상승해도 전기요금을 올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적자를 기록했단 말이죠. 2018년, 2019년. 작년에는 뭐 조단위 적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없어질 거다. 변동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회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이 2011년에도 도입한다고 했다가 유보가 됐거든요. 그때 유가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물가 부담이 높아져서 전기료가 너무 오른다 그래가지고 무산된 바가 있으니까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경 비용이 관건이다. 연료비 연동제만으로는 한전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낮은데 이 정상화되기 힘들 거다라는 거예요. 환경 비용이 우리 국민들 요금에 반영돼야 과거 고점인 한 5만 원까지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RPS라고 하는데 이건 뭐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작년에는 1.7조, 올해는 1.8조, 내년에 2.4조, 24년도에는 3조 원으로 추산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거를 전기요금에 반영을 해야 주가가 옛날처럼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전력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고 가시죠. 이게 5년 주가 그래프입니다. 한 5년 전에는 뭐 5, 6만 원 했었는데 지금 계속 빠졌죠. 이게 이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전기료에 반영을 못 시키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도 뭐 설설설 기고 있어서 지난 금요일 종가가 12월 11일 종가가 23,800원이고 시가총액은 지금 15.2조 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두 군데 증권사가 어저께 그저께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냈는데요. A증권사 먼저 볼게요. 그 목표 주가가 3만 원입니다. 지금 종가가 금요일 종가가 23,800원이고 컨센서스가 27,500원인데 여기는 3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증권사는 내년도 주당 순이익을 3,682원으로 봤습니다. 자, 2021년 내년에 60조 매출을 하고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2.4조 정도 되고 주당 순이익이 3,682원. 거기에 지금 6.1배에 거래되고 있어요. 6.1배를 곱하면 이제 23,800원이 나와요. 하지만 3,862원에 8.1배를 적용하면 3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8.1배를 적용해서 3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도출했네요. 이 증권사는요. 또 다른 B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가는 23,800원이고요. 컨센서스는 27,5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출액은 58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4조고 단기 순이익은 9천억 원 정도예요. 이거는 증권사마다 정말 편차가 크죠. 이게 국제 그 유가라든지 연료비 이거 예측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네요. 방금 앞서서 보신 A증권사는 단기 순이익 내년도를 2.4조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여기는 9천억으로 예측을 했어요. 뭐 너무 큽니다. 이 차이가 뭐 거의 1.5조 이렇게 나네요. 그래서 EPS가 1,400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22.7배를 적용해서 내년도 EPS 주당 순이익 1,400원에다가 22.7배를 적용해서 32,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증권사는 이 32,000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연료비 연동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가 PBR이 0.3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의 0.3배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전력은 0.2배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0.3배로 올려주면은 32,000원이 나옵니다. 이래서 32,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네요. 예, 오늘은 한국전력의 지난주에 이제 10% 급등은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일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2011년도에도 한번 그런 걸 시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고 이번에도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27,500원인데 높은 주가를 제시하는 두 군데 증권사 리포트는 3만원, 32,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보니까 0.3배를 적용하면 총 순자산 가치에 0.3배를 적용하면은 32,000원이 나온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주당 순자산이 거의 10만원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3배를 적용하면 3만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해 보았고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